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녹십자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녹십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갖고 거기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녹십자. 자, 일단 연봉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1989년서부터 약 30년 정도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90년도에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997년도에는 급락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체라는 시간이 1, 2, 3, 4, 5, 6, 7, 한 8년 정도, 9년 정도, 한 10년간 정체를 하다가 주가 레벨을 바꾸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여기죠. 여기죠. 근데 이때 보게 되면 거래를 터치면서 누군가는 밀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는 다시 작년에 보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 같이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그때부터 다시 거래를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이 저항대를 돌파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 박스를 벗어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특징적으로 거래를 동반하면서 방향을 틀어주면 한 번씩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림을 완성하고 가는 모습, 그리고 또 정체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좀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녹십자는 다시 한번 여기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 가격대가 여기가 이제 얼마인지 이렇게 보게 되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40만 원대잖아요. 지금 33만 5천 원대 되는데 40만 원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간다면 다시 한번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매물에 다시 한번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다시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주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이렇게 눌림을 한번 또 줄지 아니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 다시 갈지. 아무튼 올해 2020년, 2021년이죠. 올해 그 연봉에서 이 저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대충 보면 한 26만 원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26만 원대 이 지지하장을 형성했던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만 지켜준다면 녹십자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도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연봉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서 누가 모아갔는지, 저항대는 만들었는지, 지지는 어디가 있고, 매물대는 어딘지 이런 거 분석을 해보는 게 지금 차트 분석이죠. 수급 논리가 많이 포함된 개념이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월봉을 오니까 여기가 이제 눈에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26만 원 그리고 28만 원대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를 작년에 이 저점을 삼았던 이 점도 오랫동안에 여기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 오랫동안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를 박스권을 만들었던 부분을 통과하면서 그죠? 통과하면서 지지를 바뀌었죠. 이번에도 약간 그런 모습은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아까 연봉에서 봤듯이 주가가 한 레벨, 두 레벨, 그다음에 세 레벨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40만 원을 넘어가는 이 자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방향을 꺾으면서 팔아나갔던 부분이죠. 올라오게 되면 이게 매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하나가 있는 데가 여기 40만 원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 26만 원 그리고 40만 원대 여기가 지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46만 원의 매물 저항이 하나 있는 거고 내려온다면 26만 원대 지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보려고 하는 흐름이 강하다. 그래서 이것처럼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얘가 이렇게 거래가 동반이 돼서 통과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또 거래가 동반하면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재차 한번 다시 이렇게 갈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 분석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월봉과 연봉에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파동을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을. 자, 26만 원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8만 원대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저점이 높아오는 이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면 여기 26만 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서 꺾은 자리가 여기가 40만 원대가 되죠. 그러면 올라오게 되면 40만 원대 매물 저항이 하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딪힐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번, 2번 26만 원과 40만 원대 3, 4번 이 가격대 기준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괜찮겠죠. 항상 보시면 강한 저항대가 나중에 지지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지지가 깨져버리면 다시 저항으로 돌아서면서 주가는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밀리는 형태가 많이 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만 원 그리고 40만 원은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늘 얘기 드리지만 또 차트 분석만 갖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자, 이렇게 보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대형주에 속하고 의약품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죠?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거의 10% 정도 올랐으니까 3조 한 4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가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 구조가 잘 유지가 되느냐. 왜냐면 돈을 잘 벌어야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녹십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33만 6,500원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재무정보를 통해서 그동안 분기 실적 한번 봐볼게요. 분기 실적은 작년과 그리고 올해 이어지는 한 1년 정도의 흐름인 거죠. 이렇게 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렇게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자, 2020년 9월달 그러니까 한 여기에 3, 4분기죠. 작년 그리고 4, 4분기, 올해 1, 4분기. 요거는 뭐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 발표한 전망치 평균값이니까 요거는 캡처를 남겨두고요. 4천억 그 다음에 4천억 2,800억 뭔가 조금 줄었어요. 그죠? 올해 들어와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해 들어와선 조금 이게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 매출액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주가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작년 저점 확인하고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가서 10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갔으면 상당히 많이 간 거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그렇죠. 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눌림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연간 실적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조 2천억, 그 다음에 1조 3천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분기 실적은 올해는 조금 줄긴 했으나 그동안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실적이 괜찮았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들어온 실적이 조금 낮아진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줄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 이 회사는 성장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눌림에 가까운 이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얘가 만약에 그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튼튼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건 눌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흐름을 바꿔나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이런 정도의 실적과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올라도 눌림의 형태가 돼서 다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 녹십자는 지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주가의 흐름이.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까요? 녹십자 러시아 코로나 백신 컨소시엄 합류한다라고 하는데 퀘스천을 찍었어요. 그죠? 비밀리에 미팅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또 그런 면에 또 반영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쭉 보면 제가 요 뉴스를 보는 이유는 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악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서 주가의 흐름을 곤두박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죠. 왜 그러냐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가를 항상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보면 26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구조적으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배경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죠? 그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녹십자는 현재 2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도 여기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신규 진입은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여기 40만 원대가 매우 중요한 매물 저항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넘어간다면 뭐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하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당연히 황 대표 너 해볼래? 그러면 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액 구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 그리고 기준도 뚜렷하고요. 아까 그 연봉과 월봉에서 봤겠지만 26만 이탈하게 되면 이 기준이 너무 뚜렷하죠. 그럼 뭐 일단 나도 나와주고 다시 회복하는 거 보고 그때 재조달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 일대에서 여기가 이제 매물이 많았던 거래가 많았던 이 자리인데 여기가 깬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고 우상이가 튼다면 여기서도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또 있죠. 한 번 더. 그러니까 기회가 있죠. 또 여기까지 열고 그러면 2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상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요런 점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